부당한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게 확인돼요. 이 녹취록을 보니까. 정말 그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안 한 게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잘한 거라고 봐요. (4.15) 총선 공직선거운동이 어제 시작됐지만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사태로 선거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 측에서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아무래도 본인들의 하명수사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 수사에 대한 보복성 공격인 것 같습니다. 한 기자와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이 함께 친문 인사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다는 한 방송 보도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웃긴 것은 검사장과 기자 둘 다 부인하고 있는데도 추 장관은 서둘러 해당 검사장 감찰부터 거론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특정 종교 세력을 압수수색하란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가 그렇게도 야당 의원들한테 털리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합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전 비서관도 계속해서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 부부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며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막말로 유명한 전직 법무부 간부도 윤 총장을 퇴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당 시장과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기소됐지만 핵심 의혹 인물 중 한 명인 문재인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지 지금 여권의 윤석열 공격 기세를 보면 선거가 끝난 뒤 윤 총장을 끌어내려 문정권의 불법 전체를 덮어버리려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을 이번 총선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야당 시장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지휘하거나 경쟁 후보 매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인데요. 선거법 위반 피고인들을 여당이 선거에 내세운 것은 전례 없는 일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권의 뻔뻔함보다 더 어이없고 웃긴 것은 지금은 그렇게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지만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누구보다 윤 총장을 감싸고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윤 총장을 검찰총장 자리에 임명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윤 총장 청문회 당시 김진태 의원이 한 언론사 녹취록을 틀면서 윤 총장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사과도 하게 됐는데요. 당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다른 여당 측 의원들의 윤석열 옹호를 보면 거의 윤 총장의 대변인 수준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윤 총장을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국민들에게 한 표 한 표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언제 또 태도가 돌변할지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여야를 떠나 우사인 볼트급 속도의 태세 전환을 하며 소신도 없는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은 또 4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직 2년이나 남은 걸 보면 이 4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 잊지 못할 그때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우진 씨가 윤우진 씨가 예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예예예. 갔더니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 네.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이제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네.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른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예. 일단 네가 지금 네.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지금 제가 이 녹취록을 보면서 느낀 게요.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윤호진 사건 관련해서 실제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게 없다는 게 확인돼요. 이 녹취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킨 취지가 이겁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우리 저 동생 그 형님인데 나는 이제 검사니까 내 이 사람하고 대화를 이제 할 수가 없다. 사건 관련돼 가지고 나는 못하니까 네가 변호사니까 너라도 어떻게 얘기를 해봐라. 자, 이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는 이 사람하고 사건 얘기를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 네가 법률적으로 뭐 상담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해봐라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그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알아서 챙겨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안 한 게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잘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호진 사건과 윤석열 관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녹취록이. 단지 문제가 뭐냐, 변호사를 선임했니 소개했니 안 했니 이런 용어상의 차이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법에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건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야 그게 법 위반인 거고, 지금 내 아는 지인이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시켜,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됩니까? 이거 위반돼요 이거? 위반되지 않고요. 그때는 없죠? 뭐 윤리 규정도 이제 자, 없었는데. 예.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야당 의원이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소개 행위를 한 것처럼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오전 내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지금 녹취록에 있는 내용과는 기억이 다른 내용으로 지금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건 개입해놓고 아니다 이렇게 무슨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사과를 하시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본적으로 윤호진 사건과 윤석열 후보자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녹취록입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후보자님 뭐 말씀하실 거 대답할 거 없습니까? 글쎄,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린 게 제가 사건 선임에 관여하지 않고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고요. 예, 같은 내용이면 또 됐습니다. 기자한테 얘기한 것이 저게 제가 기자한테 있는 대로 팩트대로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대진 과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오니까 제가 그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저 기자한테 한 얘기가 실제 팩트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침부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사건 선임에 관여 안 하고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미 답변하신 내용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